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랩 세미나 시간에 발표를 맡게 된 김근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360 Degree in the Wild Dataset for Depth Prediction and View Synthesis라는 2024년 현재 아카이브에만 게재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이제 제가 데이터셋 제작하다가 이제 또 카이스트에서도 360 이미지를 이용한 데이터셋을 지금 아카이브에 올려놓았길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목차는 논문의 순서를 따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저자는 내분으로 이제 오픈3D 저자인 박재식 교수님이나 이제 CBAM 저자이신 권인수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일 저자로는 이제 박기백 박사생으로 2018년에는 이제 카이스트 멀티 스펙트럼 데이 나이트 데이터셋을 이제 시작해 보신 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프랑스와 라모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뉴욕 주립대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재직 중이고, 이제 카이스트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어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같이 데이터셋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먼저 드리자면 현재 이제 대규모의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 뭐 예를 들면 이미지넷 아니면 키티 같은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이 현재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풋과 그라운드 트루스 이 두 가지에 활용하는데 이제 데이터셋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해당 데이터셋들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데이터셋들이 이런 아래와 같은 이제 피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뭐 이런 카타디옵트릭 카메라나 이제 이런 360 VR 카메라 같은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의 그런 제한된 FOV보다 더 넓은 FOV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를 활용하여 이제 뭐 물체 오브젝트 트래킹이나 아니면 VR이나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카메라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런 360도 그런 이미지가 를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은 이제 신세틱 데이터셋이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신세틱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 갭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제 나무랑 이제 이런 그림으로 그린 나무랑은 이제 도메인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합성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실제 이런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다이버시티가 부족하다라는 이제 단점 또한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보통 이런 신세틱 데이터셋만으로 학습할 경우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러면 이제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촬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 사례가 바로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마네킹 챌린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마네킹처럼 가만히 포즈를 취한 채로 가만히 있고 카메라만 움직이면서 동영상을 찍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이게 2016년 미국에서 아마 크게 좀 유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2020년에는 이제 이렇게 얻은 동영상에서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에 대해서 뎁스맵이랑 마스크 그리고 포즈 같은 거를 이제 멀티뷰 스테레오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뎁스 같은 거를 구한 다음에 이를 데이터셋으로 제공을 한 것이 2020년에 이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데이터셋들이 조금 취약했던 부분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이런 데이터셋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런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였고요. 저자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셋에 좀 영감을 얻어서 이제 기존 데이터셋이 그런 피놀 카메라 동영상을 이제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360 동영상을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과 이제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따라가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다운로드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약 한 25,000개 이상을 이제 추출을 하고 다음에 SFM이나 MBS를 이용해서 뎁스와 포즈를 이제 얻으며 마지막에는 이렇게 얻은 데이터셋들을 미다스나 널프++와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자들이 제공하는 RGB 그리고 이렇게 SFM이나 MBS를 얻은 뎁스맵 이 두 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결과입니다. 뎁스 에스티메이션 결과와 노벨 뷰 신세시스를 이제 퍼스펙티브한 뷰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Related Works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 넘어갈 건데요. 이제 미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에서 좀 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어큐레시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뎁스 스케일이 다른 한 최대 12개까지의 그런 여러 데이터 셋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스케일이나 시프트 인베리언트 로스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그런 어큐레시 부분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널프를 이제 개선한 모델인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널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큰 대규모의 그런 야외 환경이나 언바운디드 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카메라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성능이 나쁘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서 이를 이제 inverted spatial characterization이나 아니면 전경이랑 배경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를 하여서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뷰 신세시스를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존에 있던 360 데이터셋을 이제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존 나와있던 360 데이터셋들은 주로 이제 인도어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하나만 이제 저자들은 하나 정도만 이제 아웃도어 데이터셋을 제시를 하였는데, 이마저도 이제 신세틱 데이터셋으로 신세틱한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뎁스맵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FTB360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랑 아웃도어 씬 두 개를 모두 다 제공을 하는데, 이는 이제 그냥 그 퍼스펙티브한 그 피놀 카메라 한 40여 개를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360도의 그런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나 그런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360 데이터셋들은 그런 다이버시티나 이런 점이 좀 부족해서 사용이 제한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데이터셋은 이제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과 이제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따라가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MVS나 SFM을 통해서 카메라 포즈랑 뎁스맵을 구해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 3D 리컨스트럭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360 이미지를 호환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탐색한 결과 오픈SFM이라는 이제 그런 매필러리 측에서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한 그런 레포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이제 매핑이랑 카메라 포즈를 찾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사이트 대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오픈SFM이 잘 되는데 이런 움직이는 물체는 좀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360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을 때 좀 이런 팬데믹 락다운, 버추얼 투어, 버추얼 오픈 하우스, 마네킹 챌린지와 같은 좀 정적인 상황들만 이제 담는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케어풀리하게 셀렉티드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조심스럽게 찾는다 하더라도 360도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움직일 경우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촬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맨이나 이런 같은 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그런 어도비를 사용을 해서 마스킹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피규어 3인데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그림 중에서 여기 끝단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마스킹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은 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이제 장면 변화 같은 걸 뭐 트랜지션이나 예를 들면 뭐 방에서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페이드 인 아웃 같은 걸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장면 간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 그라디언트가 높을 경우에는 드라스틱한 씬 체인지라고 판별하고 이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는 거를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더 작은 시퀀스들로 분할을 하고 이를 이제 오픈SFM으로 이제 인풋을 해서 그런 좀 너무 많은 그런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최적화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게 잘라가지고 이를 이제 정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오픈SFM을 수행을 한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저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학습하기에는 그 결과 뎁스 맵이 좀 너무 이제 스팔스하거나 노이지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여서 이를 이제 또 오픈SFM이 아니라 콜맵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제 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사용됐던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60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호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파노라마 이미지를 6개의 그런 앞뒤 좌우 위 아래와 같은 이제 6개의 퍼스펙티브한 이미지로 큐브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큐브맵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를 이제 콜맵에 넣어서 이제 그 덴스한 뎁스맵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오픈SFM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 포즈를 얻었는데요. 이때 이제 카메라 포즈랑 앞에 큐브맵으로 변환한 인풋을 넣어서 좀 더 덴스한 뎁스맵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포즈 같은 경우에는 오픈SFM을 이제 사용을 하는 편이고 뎁스맵 같은 경우에는 콜맵 여기서 얻은 포즈랑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시 콜맵에 넣어서 덴스한 뎁스맵을 얻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273개의 그런 비디오에서부터 약 25,000장의 그런 실제 사진을 이제 추출을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MVS와 콜맵 등을 이용해서 뎁스맵이랑 카메라 포즈를 이제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트래젝토리랑 360 뎁스 둘 다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진들의 데이터셋은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인도어, 아웃도어, 마네킹. 이 마네킹은 이제 마네킹 챌린지의 동영상에서 추출한 그런 프레임들을 의미하고요. 각각의 이제 그 3개의 카테고리는 다시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콜맵 등을 이용해서 얻은 뎁스맵에 대해서 뎁스 히스토그램을 이제 계산해 본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웃도어 씬, 파란색으로 나타난 아웃도어 씬 같은 경우에는 뎁스 스케일이 600까지로 좀 더 멀리 이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도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까이, 카메라로부터 가까이 분포하고 있으며, 마네킹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초근접한 그런 거리를 촬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를 통해서 그런 뎁스 디스트리뷰션이 다양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이런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노벨 뷰 신세시스를 네트워크에 학습하는데 더 좋은 좋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 릴리즈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데이터셋으로 가공한 건데, 이를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쉐어링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과 함께 이런 비디오에 대한 링크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셋의 그 동영상에 대한 프레임도 이제 아까 테스트 셋, 밸리데이션 셋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레임 인덱스에 대한 리스트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뎁스맵, 움직이는 물체를 마스킹하는 바이너리 마스크, 그리고 포즈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랑 노벨 뷰 신세시스를 수행했다. 앞에서 만든 데이터셋으로 수행을 해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널프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퍼스펙티브한 이미지를 인풋을 하는 그런 모델이어서 이를 이제 360도 이미지를 인풋할 수 있도록 조금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는 이제 이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럭 방향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는데 360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널프 모델 또한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360도 전 방향을 이제 포착을 캡처를 하다 보니까 딱히 이제 별도의 카메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식1을 이용해서 이제 그 2차원 파노라마 이미지 픽셀에서부터 3차원의 그런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널프 플러스 플러스 파이프라인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다스 모델을 3D60이라는 이전에 나온 그런 파노라마 360도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것, 그리고 그런 학습된 거를 자신들이 만든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한 것,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들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것,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3D60 데이터셋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런 이 결과 이제 파인튜닝을 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파인튜닝을 통해서 뭐 학습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마스킹을 하거나 마스킹을 안 하거나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트루스가 제시되었으며, 이거에 대한 마이다스 모델에 대한 인퍼런스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시각적으로 정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 트루스와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제 저자들이 설명하기로는 마이다스 모델이 360도 이미지를 인풋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를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널프 플러스 플러스인데요. 6개의 마네킹 동영상, 아웃도어 동영상, 인도어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뷰 신세시스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마네킹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뷰 신세시스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이제 2개의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킹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널프 플러스 플러스를 다룰 때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긴 쪽이 600픽셀이 되도록 리사이즈를 해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 평가 결과인데요. 기존에 있던 널프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희끄무레한 아티팩트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제 360도 모델로 개선을 할 경우에는 비교적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 평가 결과인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량 평가 결과를 PSNR, SSIM, LPIPS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딱히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을 나누기보다는 이제 오리지널 널프 플러스 플러스가 퍼스펙티브한 그런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처리했을 때 한 평균 값이 한 20.19, 0.82, 0.32 정도 나오는데, 이 결과들이 그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뷰 360도 이미지에 대한 뷰 신세시스에 대해서 연구 가능성이 있다,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뷰 신세시스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저자들은 이제 이렇게 마스킹을 한 부분이 이제 뷰 신세시스를 한 결과 이렇게 채워졌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다른 데서 얻은 그런 암시적인 정보들이 이제 이런 빈 공간을 마스킹한 부분을 채우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360도 비디오 데이터셋을 제안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뎁스 맵과
카메라 포즈 등을 이제 같이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저자들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여점으로는 다양한 이미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노테이션 등을 제공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한계점으로는 이제 이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부가 메타데이터 같은 게 없어서 이런 SFM 같은 거를 할 때 좀 제대로 완벽하게 리컨스트럭션 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계산된 뎁스 같은 경우에는 뭐 GPS나 그런 IMU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메트릭 스케일이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적인 스케일이라고 이제 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계점을 말하면서 논문을 마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